자, 22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쉬웠는데, 이제 어떠한 그 함정이 하나 파 있어져가지고, 이제 그 함정을 피하지 못했다면 틀리게 되는 문제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함정이 어떤 함정이었는가, 그리고 이 함정을 더 이상 당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그 꼼꼼함을 좀 챙겨가셔야 하는가, 그 정도를 한번 포커스를 두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설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A1 곱하기 A2는 양수다. 첫 번째 조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딱 보자마자 그냥 뭐 A1이 양수거나 A2가 양수거나 아니면 둘 다 음수거나 겠구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에 대한 점화식이 나와 있습니다. AN 플러스 1은요. 그 AN이 만약에 0보다 작거나 같다면 AN 제곱으로 만들어버려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음수라면은 양수로 만든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 AN이 1보다 크다면 얘는 마이너스 2AN을 한 다음에 플러스 3을 해버립니다. 자, 이런 식의 수열이다. AN이 만약에 양수라면은 좀 일반적으로는 음수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수열이겠죠. 여기까지 읽으시고, 그 다음 A3과 A5가 되도록 하는 모든 A1 값의 합이 P분의 Q이다. A3과 A5가 주어져 있고 A1 값을 구하는 거니까 역추적을 한번 해봐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풀리긴 풀려요. 그래서 근데 일단은 가족번을 먼저 결정을 좀 하고 가자. A1과 A2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먼저 결정을 하고 간다고 치면은 첫 번째, A1이 만약에 양수라면 A2는 양수일 때의 규칙을 사용해서 마이너스 2A1 플러스 3이 될 거고, 얘가 양수라고 했으니 이 부등식을 풀어주시면은 A1은 2분의 3보다 작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A1이 만약에 음수라면은 음수의 규칙을 따라서 A2는 A1을 제곱할 거고, 근데 얘는 음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A1과 A2는 음수가 될 수가 없구나. 따라서 A1, A2는 양수겠다라고 결론 지어주시면 되고, 그러면 A2가 양수니까 A3 값도 한번 구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A3 값은 A2가 양수기 때문에 두 번째 규칙을 따라서 4A1 빼기 3이라고 구해놓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어차피 나는 A3과 A5의 관계를 이용해서 A1까지 역추적을 해야 하는 상황은 맞는데 A3 값을 이미 A1에 대해서 정리를 해버렸으니 그냥 A3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정방향 추적을 해서 A3과 A5가 같을 때를 딱 알아내고 그 값을 알아내신 다음에 그냥 A3가 4A1 빼기 3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역추적으로 풀지 않고 그냥 정방향 추적을 해가지고 A3과 A5가 같을 때를 찾아버릴래 라고 생각을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정방향 추적이 훨씬 더 쉽기는 쉬웠어요. 그래서 정방향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A3부터 출발하겠습니다. A3은 뭐 그냥 A3이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A3이 만약에 음수 0보다 작거나 같다면은 A4라는 친구는 제곱이 될 거니까 A3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3 플러스 3, 잠시만요. A3이 만약에 음수라면은 얘는 마이너스 2A3 플러스 3이 될 것이다. A3의 제곱은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 A5라는 놈은 마이너스 2A3의 제곱 플러스 3이 될 거고, 얘는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서 케이스를 나눠주신다고 치면은 얘는 마이너스 2A3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A3이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 상황일 때는 제곱을 하겠죠. 마이너스 2A3 플러스 3의 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얘는 A3이 2분의 3보다 작은 케이스일 때는 4A3 빼기 3이라고 A5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A3과 누구가
A5가 똑같을 때를 계산을 하셔야 되니까 그냥 A3은 마이너스 2A3제곱 더하기 3이다. 이렇게 풀었을 때 A3 값은 제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A3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1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A3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의 쪽에 가지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맞다.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A3과 마이너스 2A3 플러스 3의 제곱이 똑같다를 풀어주시게 된다면 A3은 4분의 9 또는 1이 나와요. 그럼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기를 제가 이거를 실수했군요. A3이 0보다 크다. A3이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가 해야 되니까 1은 크거나 같다 해야 되니까 1은 될 수가 없고 4분의 9만 가능하겠다. 그 다음 A3랑 4A3 빼기 3이 똑같다 두시면 A3은 1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얘는 2분의 3보다 작으니까 맞는 말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풀고 이제 다시 A3는 뭐랑 똑같으니까? A3는 4A1 빼기 3이랑 똑같으니까 A3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A1 값을 역추적해서 구하신다고 치면은 8분의 3, 16분의 21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제 8분의 3이 나오고요. 두 번째 케이스에는 16분의 21이 나오고요. 세 번째 케이스에는 A1이 1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를 구해서 다 더하시는 건가요?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은 틀렸죠. 네, 숨겨진 케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숨겨진 케이스가 사실 어디에서 숨겨져 있었냐면은 그 문제에서는 이제 AN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묶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문제 해설을 보시면은 A3가 어떨 때 A3가 0일 때도 따로 하셨어요. 와, 이게 정말 너무하다 싶기는 해요, 사실 제 생각에. 그래서 A3이 0이라면 제곱할 거니까 A4도 0이 될 거고 0도 어차피 또 제곱할 거니까 A5는 0이 될 거고 그래서 A3가 0일 때라는 케이스도 있었고 A1 값을 구하시면은 4분의 3 요 케이스까지 구해 주셨어야 정답을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 함정을 이번에 간파하지 못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이건 그냥 간단한 방법은 그냥 이렇게 써 있어도 케이스를 따로 나누자. AN이 0일 때랑 AN이 음수일 때랑 따로따로 좀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긴 한데 그 수능 30번과 좀 비교해서 봤을 때 이 수열의 특수성을 제가 한번 좀 살짝 얘기를 해드린다면은 수열 함수와 마찬가지로 수열도 특수한 구간이 존재를 해요. 특히 점화식에서요. 수열의 특수성을 이제 찾아내시면 되는데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규칙 AN에서요. A의 N 플러스 1로 나아갈 때 하나는 값이 똑같던가 1번 값이 똑같아. 무슨 말이냐? 한 칸 앞으로 나아갔는데 AN과 AN 플러스 1이 똑같을 때 사이클을 형성해요. 수열의 특수성이라는 거는 사이클을 형성할 때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클을 찾아내시면 되는데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값이 같을 때 한 칸 더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 값이 똑같을 때를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 수열에서 경우 AN에서 그 AN 플러스 1이 만약에 AN 제곱이라고 봅시다. AN 제곱이면 AN과 AN 제곱이 똑같다는 소리고 여기서 AN은 0 또는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AN이 어떠한 A1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몰라요. 어디서 점화가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쭉 나열하다가 AN이 0 아니면 1이 딱 도달을 했을 때 그 뒤로부터는 0만 쭉 나오거나 1만 쭉 나올 수밖에 없는 사이클이 형성이 된다 이거죠. 그거는 수열에서 특수한 상황이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규칙이 같을 때. 점화식을 계속 점화시키다 보면은 an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 나올 텐데 an에서 an 플러스 1로 넘어갈 때 이 수열의 경우 제곱을 했을 때랑 마이너스 2배를 한 다음 플러스 3 했을 때 그 결과값이 똑같을 때가 있어요. 이때도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고 여기서도 사이클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점화식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한번 풀어본다 치면은 즉 an에서 그 앞으로 나아갔을 때 제곱이 됐다면 an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이렇게 됐다면은 마이너스 2an 플러스 3 이 상황이 똑같을 때가 사이클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an 제곱 더하기 2an 빼기 3은 0. 따라서 an은 1 또는 마이너스 3이다. 자, 1이 등장했죠. 일단 1은 뭐 계속해서 똑같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그 사이클이 하나라는 거를 쭉 보여주고 있는 거고 마이너스 3일 때는 어떨까 한번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3 그 이후로는 얘가 음수기 때문에 제곱을 하시면 9가 될 거고 그 다음으로는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5니까 뭐 여기서는 이게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이 규칙이 다른 규칙을 적용했는데 값이 똑같을 때는 좀 특수한 상황은 맞아요. 이건 수능 30초 이건 작년 수능에서 이제 또 나왔던 주제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런 케이스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저번 수능에서 이제 이렇게 풀면은 그래도 좀 변수를 좀 줄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 0이라는 케이스를 어떻게 좀 0과 1이라는 케이스를 좀 잘 챙겨서 이제 뭐 문제를 풀기는 했는데 뭐 이렇게 푸는 방법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꼼꼼하게 어떻게 하면 더 꼼꼼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기출 분석 아니겠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합성함수로 이제 푸는 법이 있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22번에 대한 합성함수 풀이입니다. 점화식을 한 번만 더 관찰을 해볼게요. a의 n 플러스 1이라는 놈은 그 an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 2an 플러스 3 얘는 an이 0보다 클 때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놈인데 얘를 이게 함수로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함수로 한번 써볼게요. fx 라는 놈은 x제곱 만약에 x가 0보다 작다면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x가 0보다 크다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 치면은 A3과 A5가 같다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에 대해서 한번 제시를 드릴게요. A3과 A5가 같다는 거는 이 규칙을 두 번 적용시켰다는 거죠. 두 번 적용시켰으니까 FA3 자 그냥 A3 그 다음에 A4는 FA3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A3이 양수라면 뭐 알아서 마이너스 2A3 플러스 3이 나올 거고 A3이 음수라면은 알아서 A3의 제곱이 나오겠죠. 얼마나 편리한 도구입니까? 그다음 A5라는 거는 FA4인데 FA4는 FA3과 똑같고 FA3과 똑같고 그리고 A5가 A3과 똑같다고 했으니 FFA3은 A3이랑 똑같다라고까지 써두시면 얘를 다시 한번 fx로 해석을 거꾸로 하신다 치면 y는 fx와 y는 x가 만나는 점이다 라고까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 그냥 fx를 구하세요. fx를 구하시고
그래프로 그리시면 되고, 그리고 얘랑 x가, y는 x까지 그려서 만나는 점을 찾으시면은, 뭐 쉽게는 아니고, 풀 수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fx라는 함수를 한번 그려본다 치면, 뭐 여기서 이거는 이제 뭐 1등급 친구들이나 이제 하는 풀이고, 뭐 점화식을 아니에요. 점화식은 합성함수로 보는 풀이는 솔직히 옛날부터 많았어요. 그래서 인사이트를 좀 넓혀 가시면서 이런 풀이까지 연습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당연히 x가 0일 때 따로 빼 주셔야 되고, 자, 이제 하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3이고 2차 함수가 나오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입니다. 그 다음에 0일 때는 0에서 만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의학하고 3까지 올리시고 여기가 2분의 3이 되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제곱이다. 이렇게 함수가 세 구간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y는 x라는 놈을 제가 그어버린다 치면은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만나는 점은 하나, 둘, 셋, 네 개겠다. 그래서 얘가 이제 만나는 점의 x좌표들이 a3, a3, a3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풀었다면은 a3이 0인 것까지 꼼꼼하게 풀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합성함수 풀이도 어느 정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 쓸 때 있으면 쓰세요. 좋습니다.